네, 출발 징수와이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출발 징수와이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박재민 팀장과 함께 주체별 수급 상황과 투자 전략 함께 짭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양산 일정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미국 3차 양적 완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원화가 강세로 인한 국내 수출업체의 현재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핍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죠.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낙폭은 제한적이지만 198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QE3에 대한 우회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둔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중국의 상하이 지수가 44개월 만에 장중 2000선을 밑돌면서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부담감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0.37% 하락하면서 1973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매도 물량을 대거 내놓았던 기관, 오늘 역시도 34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일에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은 현재 100억 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매수세 나서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20선을 턱걸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 소폭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75%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516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역시 동반 매도세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294억 원 매수세 나타내면서 지수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변수나 국내 수급 면에서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율의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미국의 QE3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 등 대외 우려감 속에서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 1원 90전 하락하면서 1119원 2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입니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0.75%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 중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기아차는 2% 이상 빠지면서 7만 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84% 강보합세 이어나가면서 96,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중공업과 신한지주는 약 보합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0.88% 하락세 보이면서 22,5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0.70% 강보합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약보합세 이어나가면서 17,250원에 CJ 오쇼핑이 1% 이상 빠지면서 주당 2,90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눈에 띄는데요. 3% 이상 상승하면서 3,87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SK 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외국인 매수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경우 SK텔레콤 투자 대안으로 매력이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7% 이상 급등하는 모습 눈에 띕니다. 9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극동건설의 법정 관리 소식에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대건설은 0.15% 강보합세로 돌아섰지만 GS건설과 대림산업, 구모산업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극동건설에 이어 웅진홀딩스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웅진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인데요. 웅진코웨이 14%,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 웅진싱크빅 모두 하한가를 눈앞에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SNS주들이 대선 열기를 타고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과 내일이 1.98% 상승하면서 5,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료온과 SK컴즈, 가비아도 강보합세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자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인 HR이 2% 이상 상승하면서 2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월비스가 눈에 띕니다. 7% 이상 상승하면서 3,270원, 다우데이터가 5.19% 상승하면서 4,360원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가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다운 계약 작성 의혹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이 7% 이상 빠지면서 7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써니전자와 닉네트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잘만테크도 3.32% 하락하면서 3,055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NX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4.92% 상한가 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27% 상승하면서 92,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시황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이 또다시 시장을 흔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 여부 좀 확실해지나 했더니 오히려 좀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를 먼저 자세히 듣고 싶고요. 언제쯤 구제 금융 신청이 가능할지 예측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스페인이 구제 금융 신청을 안 함으로 인해서 유로존이나 미국은 그 상승 동력을 좀 잃은 상황이거든요.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융을 지난번에 그 ECB하고 얘기를 하면서 ECB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확실하게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ECB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했는데도 하겠다라는 결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이 없어서 ECB가 국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안 풀리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혹시나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스페인 입장으로서는 그 ECB에서 국채 매입을 언급한 이후에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많이 내려왔죠. 5.5%까지 떨어졌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약간 그 여유롭게 시장을 좀 대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찬스를 놓쳤습니다. 구제금융 신청한 찬스를 놓치다 보니까 내후 외환이 돼버렸습니다. 내적으로는 뭐 카탈루냐 이런 데서 독립정부를 계속 수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들은 그 긴축에 대해서 시위를 좀 많이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때는 국채금리가 7%일 때는 독일이나 여타 국가는 당연히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였는데 독일에서 이제는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죠. 어저께 그 스페인 라우이 총리가 국채금리가 오랫동안 치솟으면 구제금리를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치솟다면 도대체 6%에서 얼마나 더 가야 되나 싶습니다. 어저께 6%대에서 끝났거든요. 다시 7%로 가게 되면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다면 시장에서는 신뢰세가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20에서 국채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더라도 오히려 시장의 많은 투자가들은 스페인을 못 믿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도 스페인이 그 유로존에서 경제 대국으로서 4번째다 보니까 자기네가 망하기를 바라는 나라는 없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외의 행동을 좀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오늘 그 라우이 총리가 이제 경제 개혁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일은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 그 경제 개혁안에 구제금융안이 들어있다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바클레이즈가 예측하는 것은 이제 유럽 연합 정상회담, 그러니까 다음 달 20일 전 약 한 19일 정도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본다면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시간을 더 끌므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그 위기감이 더 강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타개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정도 해주는 것이 시장의 신뢰도 회복하고 고점에서 이제 밀린 부분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오늘 발표 안 한다면 일단 내달 19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역시 지금 그 국민들이 상당한 시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장을 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죠. WTI가 $90 밑으로 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네, 시장의 그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죠.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를 이제 진행하는데 매월 400억 불의 MBS를 모기지 저당채권을 사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퍼레이션 테이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850억 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풀리면 그 돈이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이 1차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원자재 쪽으로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유가가 90%를 하회하는 바람에 시장의 투자가들은 이거 혹시 주가도 폭락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원래 91불 정도의 움직임이 가장 좋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껴있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으로서 유가의 하락이 반길 만한 재료죠. 왜냐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표심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향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가는 80불에서 90불 사이가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한 달 내내 투표 전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는 상당 모멘텀을 좀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본다면 스페인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 90불 하회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유동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지나고 나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표가 좋아지고요. 경기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간 불안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하고 그 이후에 유가가 제대로 주가가 상승시키는데 같이 움직인다면 그때는 지표까지도 시장을 살리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동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특히 이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화학 정유주도 상당한 영향을 받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내 장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장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봤을 때 화학 정유주는 약간 뒤처지면서 그동안 또 시장의 주도주던 전기전자 업종 같은 종목이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하회는 장기적으로 두세 달 이후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인 상황이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50년 만기의 국채를 도시철도죠. 그쪽에서 발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자금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유가의 하회는 우리나라 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주신다면요? 지금 그 시장의 환율하고 주가하고 원유하고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럴 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유로화가 지금 상승 쪽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스페인의 어떤 발표, 경제개혁 발표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1971포인트 지난번에 급등해 3차 양적완화를 했을 때 1951포인트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밀린다면 거기까지는 밀릴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어저께도 장 막판에 매수를 했거든요. 오늘도 소폭 순매도 한 1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은 또 한 830개를 사고 있습니다. 또 선물에 만약에 이들이 하락 쪽에 방향을 뒀다면 선물에서도 실제로 물량이 매도 물량, 해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물도 한 720개가 누적 물량입니다. 이거로 보면은 지금 시장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고 매물, 뭐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 시마다 좀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PB팀장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어떤지요? 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사실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하락은 했지만 그렇게 지수대로는 큰 하락이 안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요약을 해서 말하면 지수는 거의 1960선에서 2000선 이 정도에서 좀 계속 횡보를 하면서 종목은 많이 빼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또 투자 심리적으로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또 역시 어제처럼 같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현물을 순매수했고요. 그 규모는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은 지금 간망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오늘도 기관 투신권에 아무래도 펀드 압박 때문인지 몰라도 또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투신권이 249억 정도, 기관 물량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어쨌든 총체적으로 400억 정도 매도 물량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140억, 그중에서 전기전자 업종과 철강 및 금속 업종을 사고 있다는 게 일단, 그리고 금융업종 100억을 넘게 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개인은 600억, 어제에 이어서 현물을 좀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자신 있어 보이게 사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거랑 자신 있게 사는 거랑 좀 다른 의미인데요. 일단 이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아침부터 1시간 만에 400억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 158억 매도, 기관 171억 매도. 코스닥 시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주체 세력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결국엔 기관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역시 코스닥 시장은 또 단기 상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어쨌든 530선 가까이 갔다가 지금 512선 상당히 많이 밀렸는데요. 이렇게 기관 수급이 상당히 계속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더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량 정리에 아무래도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부터 해서 먼저 떨어졌고요. 게임주들, 모바일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싸이가 강남스타일 빌보드 차트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7%대, 아침에 11% 거의 상한가 가까이 근접을 했었지만 최근 수급을 보면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SM이나 JYP, 예림당 등 예림당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엔터테인먼트들 계속 그런 테마를 붙이면서 기관은 팔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업종,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전기 보험 업종, 이런 완전 내수 업종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하락이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일단은 선물지수가 260선을 많이 지키는 모습인데요. 이 선은 저는 지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서도 역외 환율 NDF가 결국엔 2연 정도, 주간 기준으로 2연 정도 하락했고요. 사실 그 의미는 오늘 장이 많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일 아무래도 월말 윈도 드레싱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건 없지만 코스닥은 주의하시고, 어쨌든 대형주는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기 유동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뷰는 똑같다. 결국엔 외국인이 쇼를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쨌든 2000선에서 계속 행보를 한 일주일, 2주일 하다가 거기서 좀 지수가 20포인트, 30포인트 밀렸는데 저는 겁먹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대형주는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지만 오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롱텀 베이스고요. 기간은 쇼텀 베이스입니다.
이 말이 뭐냐, 외국인은 좀 단기적으로 현물을 보는 입장이고요. 기관은 단기적으로 항상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은 코스닥을 더 노리는 거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떨어지면 어쨌든 사야 된다고 계속 똑같습니다. 뷰는 외국인의 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어제 샀는데 오늘 또 떨어지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자신 있게 사는 모습은 아니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매수는 어쨌든 시장에서 지수가 빠지니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 윈도우 드레싱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어 하면서 어쨌든 투신권은 팔고 있는데요. 투신이 종가에 매수 전환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연기금이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많이 샀는데 오늘 좀 팔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연기금이 매수 전환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어제 프로그램 물량 많이 내뱉어서 국가 차익 물량이 베이시스가 어제보다는 아무래도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오후장으로 될수록 프로그램 매수 상당히 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앞서 투자 전략까지 제가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투자 전략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깐 유럽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페인이 다시 국채금리가 10년 물짜리가 6%대 급등을 했고요. 스페인 위기가 다시 오고 이태리도 터지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요, 유엔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죠. 거기에 참석 중인 스페인 나우이 총리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채금리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지 높은 상태로 지속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국가 구제금융을 신청하지는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평균 2%대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유럽 시장의 2%대 이상 하락은 전날 미국장까지 같이 반영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우호적으로 발표됐죠. 상승 전환까지 미국 시장 했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종가 무렵에 재정 절벽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재정 적자 감축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런 회의론이 부각이 되면서 약보합 마감을 결국에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도 보면은 어쨌든 지금 그렇게 큰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차익 매물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유럽 시장의 문제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그 재정 절벽 이슈로 자꾸 좀 조정을 만드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시장을 보시면요, 고려아연이 지금 3%가 오르고 있고요. GS, SK이노베이션, SOL, 유가 관련주들이 어쨌든 상승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유가가 어제 90불, WTI가 90불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이거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기에 70불대에서 산 세력, 그리고 위에서 100불 정도 올랐을 때 쇼 포지션이 공매도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단기 차익 물량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어쨌든 된다는 거였고요. 밤사이 나왔던 원유 재고, 미국에서 계속 목요일날 이제 수요일날 발표됐다 원유 재고 오히려 예상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유가가 많이 떨어진 빌미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루머로 인해서 그런 단기 투기 세력들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만드는 것 같고요. 유가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결국엔 돈을 달러로 풀게 되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가가 최근에 떨어지니까 정말 돈 푸는 게 맞냐 이런 의문점, 의구심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돈은 풀리고 있고요. 그것들이 미국 경기 주택 지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고 3분기는 당연히 실적들이 우리나라는 안 좋을 거고 미국은 생각보다 좋았지만 4분기는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고 투자 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분명히 유동성 랠리 상당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 아직 개장 안 했는데 이제 좀 이따 5분 뒤에 개장을 하는데요. 어제 최저점을 찍었었죠. 사실 장중에 2000선이 무너졌었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만약에 상해종합지수가 2000선이 무너져서 끝나면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드렸던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여건이다 저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증시가 더 무너지길 저는 솔직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중국발 경기 부양책 유동성 랠리가 시작되는 도화선이 시작된다면은 유동성 랠리 지금 같은 행보장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국인이 지금 매수하지 않는 거는 결국 불확실성, 유럽의 불확실성이고요. 중국이 풀면은
다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결국엔 미국의 MBS 매달 그 400억 불이라는 그 자금에 인해서 풀릴 수 있는 업종들이 국내나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사야 될 때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 그렇게 나쁘게 보시지 마시고요. 명절 전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명절 이후에 저는 추가 상승이 2000선을 뛰어넘는 상승이 결국에 나올 지금 그런 구간에서의 어떤 행보 국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전략은 딱히 말씀드릴 게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존 전략, 기존 뷰대로 저는 계속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겠습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봅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이 지수 조정 시에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종목별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정여훈 팀장, 스페인에 대한 우려감,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헬스케어 업종에 주목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정재훈 실장은 지수 조정 시에 내수주를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IT 대형주, 박소영 대리가 엔터주, 정여훈 팀장이 전기가스 업종, 최희용 대리 헬스케어, 정재훈 시장이 유통업종을 말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최희용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볼까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선을 돌파했지만 펀드 환매가 지속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다시 스페인의 대규모 시위 등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도 증시 조정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어제 오늘은 웅진그룹이 어음을 못 막으면서 그 극동건설과 함께 웅진홀딩스의 그 부도위기가 다시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증시의 그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시의 상승 동력이 한풀 꺾인 만큼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거래소 종목은 비중 축소 및 관망 전략에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7월 말 저점을 찍은 이후에 반등이 2달째 이어진 이후 2, 3일 정도 최근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마의 선순환이 지속되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너지가 아직은 살아있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싸이 효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코스닥을 주도했는데요. 다음 주도 업종은 헬스케어 업종이 되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수급도 좋아지고 시장의 관심이 다시 모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예,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시우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 시우 메디칼은 심장 충격기 전용 제조회사입니다. 예, 독일과 일본 등 선진 시장의 해외 법인을 신설해서 수출 교두보를 확대한 상태고 앞으로 수출 본격화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심장 충격기 의무화 대상 확대와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망 확대, 재활치료기 보급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추천 이유를 요약해드리면 성장성 부각, 고령화 테마, 정책 관련 이슈 이 세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인 16,200원 내외,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희용 대리와 함께 CU 메디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김보람 아나운서의 이슈 정복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대량 양산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고해상도 능동형 누기발광 다이오드 생산을 위한 레이저 열전사 증착 장비의 본격적인 도입 시기도 뒤로 밀렸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2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7개 출연 연구기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14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띄는 기술은 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작업근력 보조로봇 기술로
유압식 인공근육을 사용한 로봇슈트를 입으면 누구나 120kg의 짐을 들고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QE3 이후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3일 연속 상승했던 현대차 주가는 이후 조정을 거치며 24만 원대에 머물러 있고 기아차는 7만 원대로 떨어져 QE3 이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오늘은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증설 투자가 생각보다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삼성전자는 OLED 디스플레이를 세계 유일하게 지금 휴대폰과 태블릿 PC에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고자 또 하는 기업인데요. OLED의 가장 강점인 이제 플렉서블하다는 거, 휘어진다라는 어떤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는 공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OLED의 이제 본격적인 시기가 뒤로 밀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차세대 스마트폰 개발에도 이제 좀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제 플렉서블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제조 장비를 거기에 납품해야 되는 부품 회사들은 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공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5.5세대 아몰레드 A3라는 라인을 만들어서 A3라는 라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고해상도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대량 양산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원래 있던 A2 라인에다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 사양을 넣겠다 뭐 이런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고난이도에 속한 어떤 공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 도입 라인은 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언브레이커블하다고 해서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LCD는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제 화면이 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제 이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하게 되면은 기판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더 좋고 가볍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번에 실험 생산을 해봤는데 양산되는 제품의 수도 많지가 않고 수율도 낮아서 만약 삼성전자가 내년 전략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쓴다면은 생산 물량을 맞추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것에서 이제 잠시 보류된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특히 이제 부품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플렉서블 기술에 대한 어떤 표준도 마련이 되어야 부품 기술 개발에 이제 장비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또 수율도 올려야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로봇슈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마주로 여겨지던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인식도 바꿔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에는 산업기술 분야에 정부 출연하는 연구원의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할 수 있는 연구 과제 14건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슈트입니다. 로봇슈트라는 것은 이제 신발, 허리, 발목 같은 데다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로봇가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80kg 정도인 남자가 120kg 정도의 짐을 한 9시간 정도 들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제 군수 분야뿐만이 아니라 개발이 된다면 건설 분야 그리고 재난 구조 분야 같은 곳에 쓰일 수 있다 그러고요. 어떻게 개발된 로봇을 이제 활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면은 이제 고령자가 또 움직이기 어려운 면을 또 도와줄 수 있고 또 장애인도 근력을 또 도와줘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든 로봇 슈트 같은 건 이제 만화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로봇이 아니더라도 무인 자동차 개발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 사업이 시장이나 뭐 언론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로봇 청소기만 해도 미국의 아이로봇 같은 회사 제품이 뭐 유명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입니다. 로봇 사업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요.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적기 때문에 성장이 지금 더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으로 그렇게 더딘 상황이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전망을 밝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자면요. 미국에서는 이제 화성도 탐사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하이테크를 가진 기업이 로봇 청소기를 만든 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런 회사가 로봇 청소기를 만든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제 청소를 어떻게 하면 더 빈틈없이 그리고 장애물을 잘 피하고 또 추락을 하지 않고 추락물을 피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능을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하고 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영역을 잘 침범하기가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약회사처럼요. 제약 산업을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제약 회사들은 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하지만 그 회사들이 세계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약을 일일이 다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몇 가지 약만을 내놓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그만 제약사도 좋은 약을 하나 만들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요. 로봇 산업도 큰 자본이 들어가는 또 분야가 있지만 또 작은 자본으로도 또 성공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 장난감 하나만 히트를 쳐도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상장돼 있는 조그만 로봇 회사들은 상당히 주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은 여태까지 실적이 너무 작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내든지 그리고 회사 규모도 작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테마주 취급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계속해서 어떤 로봇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미국에서 QE3를 발표한 이후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에는 경고등이 켜졌는데요. 특히 현대 기아차의 주가 흐름에 불안감이 느껴진다고요? 예, 미국 QE3를 하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되고 워낙 강세가 되면서 이제 수출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또 예상하기를 1,1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아마 외국인 매수세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특별히 일본하고의 경쟁 상태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현대 기아차,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한 어떤 시선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예를 들면은 QE3로 이제 매월 400억 달러씩 이제 유동성을 풀겠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 이제 달러화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수출에 대한 미국 수출주들은 좋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또 어려운 상태가 있고요. 특별히 또 이제 그런 상태가 되자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본 엔화의 이제 강세를 막기 위해서 또 요번에 양적 완화라는 또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자산 매입 규모를 70억 엔에서 80조 엔으로 이제 늘리면서 그렇게 양적 완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엔화 가치하고 달러 가치만 이제 굳어진 상태에서 원화 강세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이제 많이 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산 양적 완화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했어도 유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엔화는 글로벌리 안전자산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어떤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기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상당히 극복해서요. 전만큼 팔고 있는데요. 일본 도요타나 혼다, 닛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유럽 공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장이 100% 가동이 될 정도로 상당히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에 약간 이제 현대기아차에 이제 위협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분기에는 2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는데 3분기에는 한 2조 2천억 정도로 줄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파업 영향도 있고 조업 일수가 줄고 또 비수기인 영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 3분기에는 미국 엘리바마에서 이제 공장이 이제 3교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7월부터는 중국에서 그 새로운 3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신규 공장이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이런 해외 수주 모멘텀이 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오늘 중국 지수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0.12% 하락 상승한 2007.0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20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불안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좀 불안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최근 북경에서 열린 3분기 정기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및 금융 현황에 대해서 분석과 검토에 대한 언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장이 불안함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조절할 것이라는 인민은행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들 소폭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는 2,900억 위안의 2억 RP로 자금 완화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단기 시장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준율이나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호재로 나오고 있는 것은 JP모건에서 언급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인한 추가 긴축 정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인 개선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2009년 이후로 깨지지 않았던 2000선을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어닝 시즌을 준비하자는 입장에서 어닝 시즌 준비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어닝 시즌을 한번 대비해봐야 될 때이고요. 이젠 낙폭과된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비싸도 실적이 좀 나오는 주식을 집중하셔야 될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명절 관련주들 일단 단기 차익성 물량 쏟아졌지만 아마도 3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4가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호텔신라, 삼성전자, 아이마켓코리아, 현대위아 이 정도 종목군들 좀 양호한 흐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죠. 지금 추석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서 그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후 역사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좀 흐름을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2000년 이후로 추석 직전 주간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0.43%로 뚜렷한 방향성은 보이지는 않지만 수급 측면에선 추석을 앞두고서 다소 좀 취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 지수를 끌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추석 연휴 전주에 상승 국면 7번 가운데 외국인이 주간 누적 순매수를 보인 경우는 2003년 단 한 번에 불과하고요. 나머진 모두 매도세였습니다. 올해 추석 역시도 조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단기 조정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추석 전 차익 실현 성격의 조정이 나타날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것이 변동성 매매 전략에는 좀 적합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Q3 시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가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그 원인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4일 FED의 Q3 발표에 힘입어서 단숨에 좀 2000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과거 양적 완화 때처럼 즉각적이고 강한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번 QE3는 과거 양적 완화와 같은 논리로 좀 효과를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현재는 당시보다 몇 단계나 좀 올라있는 상태인 반면 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 완연한 좀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 강하게 시장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역시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QE3 효과가 그렇게 두드러 보이지가 않습니다. QE3 발표 직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을 좀 예상했지만 유럽과 일본도 모두 유동성을 확대한 탓에 미국 달러화의 일방적인 약세는 좀 기대하기 어려졌습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흘러가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QE3가 가져올 달러화 약세 효과가 QE2 때보다 좀 약해질 것입니다. 외국인의 워낙 강세를 겨냥한 국내 주식 매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미국의 지역으로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지수가 2000선 부근에서 현재 맴돌고 있는 것은 여전하게 좀 QE3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증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스페인이 구제금리 신청 여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1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 증시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분명히 시장에는 돈이 풀리고 있고요. 역사적 경험으로 아실 테지만 시장의 최대 투재는 돈이 풀리는 것입니다. 연말쯤에는 아마도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요? 예, 앞서 말씀드린 종목군 중에 하나인 현대위아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판매 호조로 현대위아 역시도 강력한 좀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양 미국 판매는 엑센트와 벨로스터 K5 등의 신차가 좀 견인을 했는데요. 양사의 미국 판매가 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에 따른 부품주 역시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고 그 중심에 현재 현대위아가 있습니다. 엔진 변속기 사업 부분이 자동차에서 좀 분리됐다 하더라도 현대위아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계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단연 돋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현재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엔진 법인의 생산 능력 확대와 또 2분기 매출 인식이 지연됐던 기계 부분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7,200억 원, 영업이익이 1,325억 원, 당기순이익이 1,0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분기 현대차 그룹의 부분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2분기 매출 인식이 지연됐던 부분의 실적 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가능케 할 것이고 4분기에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보존에 따른 자동차 부품 실적 개선, 기계 사업 부분의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견조한 실적이 유지될 것입니다. 매수가는 18만 원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7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늘장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013-3366-0110, 023153-1610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꾸준한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